오늘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 복부를 살짝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시나요? 약간 부어오른 느낌이 드시나요? 만약 조금이라도 느껴지신다면 계속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당신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서울의 가장 권위 있는 의료기관에서 23년간 임상 경험을 쌓은 간 전문의입니다. 저는 8,000명이 넘는 간질환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것을, 몸이 비명을 지르며 보내는 조용한 경고를 무시하시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지난주 76세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몇 달 동안 피곤함을 느껴오셨습니다. 그냥 피곤할 뿐 다른 증상은 없었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죠?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간의 40%가 이미 지방으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40%요? 완전한 간부전까지는 아마 1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식을 받아야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병상에서 홀로 이식을 기다리다 돌아가셨을 겁니다. 손주들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로요.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박 여사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170명이 중증 간질환 진단을 받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간은 죽어가면서도 아프지 않습니다. 조용히 고통받습니다.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피부가 노랗게 변할 때쯤이면, 부종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말기 단계입니다. 당신의 간은 심장과 다릅니다. 심장은 가슴 통증으로 경고를 보냅니다. 간은 그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작동을 멈추고 당신은 쓰러지게 됩니다. 자녀들이 밥을 먹여줬더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혼자 목욕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기저귀가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6개월도 안 되어 일어나는 것을 봐왔습니다. 절망감을 느끼시기 전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80대인데도 완벽한 간 기능을 가진 환자들이 있습니다. 50대인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차이는 유전자가 아닙니다. 비싼 약도 아닙니다. 차이는 매일 아침 3분도 안 걸리는 단 하나의 간단한 습관입니다. 지난 7년간 저는 한국의 특정 노년층이 왜 놀라운 간 건강을 유지하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2,000명이 넘는 노인분들의 혈액 검사를 분석했습니다. 현대식 식단을 먹는 노인분들과 비교했습니다. 차이는 놀라웠습니다. 한 그룹은 30년은 젊은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간 효소 수치를 보였습니다. 다른 그룹은 조용히 간부전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제가 간 보호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술을 덜 마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지만요. 특정한 발효식품이었습니다. 독특한 균주를 소화기관에 직접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제약회사들이 수십 년간 복제하려 했지만 실패한 일을 해냅니다. 지금 당신의 간세포를 질식시키고 있는 지방 침착물을 적극적으로 녹입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당신의 간은 여전히 완전히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세포는 몸의 거의 모든 장기보다 빠르게 재생됩니다. 하지만 이 기회의 창은 닫힙니다. 일단 간경화가 시작되면, 흉터가 굳으면 그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앞으로 몇 분 동안 이 치료용 요구르트를 당신의 부엌에서 직접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발효 방법, 정확한 시간, 그리고 유익한 박테리아가 간에 도달하기 전에 파괴하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당신의 간을 독살하고 있는 흔한 음식들이 무엇인지도 밝히겠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지만요. 저는 73세이고 47년간 간질환을 연구해 왔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이고 서울에서 진료하는 간 전문의입니다. 오늘 당신의 간을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나눠야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당장 이 순간 오른쪽 복부를 만져보세요. 갈비뼈 바로 아래요. 살짝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시나요? 약간의 불편함이라도요? 대부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간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습니다. 간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간 기능의 80%가 이미 파괴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질환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65명이 간부전으로 사망합니다. 간암이 아닙니다. 지방간과 간경화로 인한 간부전입니다. 무서운 진실은 이들 중 82%가 진단 한 달 전까지 전혀 증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걷고 말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피부가 노랗게 변합니다. 복부가 체액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독소가 뇌를 침범해서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몇 주 안에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고 자녀들이 아기처럼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말기 간질환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 병원들에서 수십 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 노인들, 특히 75세 이상 분들은 다른 선진국의 노년층에 비해 간질환 발병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수년간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비싼 건강보조식품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의학적 프로토콜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달랐을까요? 답은 눈앞에 숨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냉장고에 있었습니다. 가장 건강한 노인 환자들 사이에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아침 식사 전에 특정한 종류의 집에서 만든 발효 요구르트를 드셨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상업용 요구르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달랐습니다. 발효 과정이 정밀했습니다. 온도 조절이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섭취 시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은 여러분이 먹는 모든 음식, 복용하는 모든 약물, 몸에 들어오는 모든 독소를 처리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간이 이러한 물질들을 효율적으로 분해하고 배출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간세포에 지방 침착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지방 침착물은 해독 과정을 느리게 만듭니다. 독소가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염증이 증가합니다. 흉터 조직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건강한 간이 지방간이 되고 결국에는 간경화로 진행됩니다. 한국 어르신들이 드시는 발효 요구르트에는 특정 박테리아 균주가 들어있어 효소를 생성합니다. 이 효소는 간세포 내부의 지방 침착물을 적극적으로 분해합니다. 하지만 아무 발효나 이 효소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박테리아 배양은 정확히 섭씨 38도에서 40도 사이에서 정확히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온도가 1도만 높아도 유익한 박테리아가 죽습니다. 시간이 2시간 부족해도 효소 생성이 불충분합니다. 상업용 요구르트 회사들은 이 과정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치료 효과보다 유통기한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낮은 온도에서 더 짧은 시간 동안 발효시킵니다. 그들은 실제로 유익한 박테리아 활동을 억제하는 안정제를 첨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트에서 구입한 요구르트가 심지어 비싼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라도 전통 한국식 발효, 이 요구르트처럼 간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제 환자들에게서 이러한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통해 지방간 질환을 확진받은 환자들이 이 요구르트를 매일 90일간 섭취한 후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간 효소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초음파 이미지에서 지방 침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간이 마침내 독소를 효율적으로 다시 제거하게 되어 더 활력이 넘치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발효식품을 먹을 때 사람들이 저지르는 3가지 가장 큰 실수는 이러한 효능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첫째,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설탕이나 꿀을 첨가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박테리아를 먹이고 간 보호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둘째, 뜨거운 커피나 차와 함께 요구르트를 섭취합니다. 60도 이상의 열은 유익한 박테리아를 즉시 죽입니다. 셋째, 아침 식사 전 공복이 아닌 식사 후에 먹는데 이는 박테리아가 충분한 농도로 간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제 이 전통 한국식 요구르트 방법이 왜 간을 보호하는 데 그토록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현대의 마트에서 구입한 요구르트는 같은 효능을 전달하는데 완전히 실패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여러분의 간 기능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차이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3가지 특정 요인에 있습니다. 첫째, 발효 온도입니다. 한국 할머니들이 이 치료용 요구르트를 만들 때 발효 과정 동안 섭씨 38도에서 42도 사이에 매우 정확한 온도 범위를 유지합니다. 이 좁은 온도 범위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확한 온도에서 락토바실러스라고 불리는 특정 유익한 박테리아 균주가 혈류의 암모니아를 직접 중화시키는 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암모니아는 가장 위험한 간 독소 중 하나이며 나이가 들면서 간이 이것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암모니아가 축적되면 매일 오후에 느끼는 지속적인 피로감, 경험하는 머리의 안개, 그리고 결국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킵니다. 마트에서 구입한 요구르트는 대량 생산을 위해 더 빠르고 저렴하기 때문에 훨씬 낮은 온도인 약 30도에서 35도에서 발효됩니다. 이러한 낮은 온도에서는 박테리아가 간 보호 화합물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간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 달콤한 우유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슈퍼마켓에서 매일 요구르트를 먹어도 여전히 지방간 질환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은 발효 시간입니다. 전통 한국식 방법은 정확히 18시간에서 24시간의 발효를 필요로 합니다. 8시간도 아니고 12시간도 아니고 꼬박 하루입니다. 이 긴 발효 기간 동안 박테리아는 모든 유당을 분해하고 간이 축적된 지방 침착물을 배출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특정 유기산을 최대량 생성합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요구르트는 단 6시간에서 18시간만 발효됩니다. 박테리아가 번식할 시간도 거의 없고 간이 필요로 하는 치료 화합물을 생성할 시간은 더더욱 없습니다. 저는 서울 삼성의료원의 제 진료실에서 이 차이를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2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둘 다 68세였고 둘 다 초기 지방간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는 백화점에서 한 개에 5,000원이 넘는 비싼 수입 그리스 요구르트를 매일 아침 먹기 시작했습니다. 노원에 사시는 초애 씨는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으로 전통 한국식 발효 요구르트를 집에서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두 환자 모두에게 추적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박 씨는 거의 개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간에는 여전히 상당한 지방 침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애 씨의 간은 지방, 침착물이 35%나 감소한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초음파 이미지가 극적으로 달랐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상업용 제품이 아닌 제대로 발효된 치료용 요구르트를 섭취한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스타터 배양균의 출처입니다.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는 요구르트 배양균을 대대로 불려받아 한국 식단에서 흔한 독소를 분해하도록 특별히 적응된 박테리아 균주를 유지합니다. 상업용 요구르트 스타터 팩을 구입하면 우유를 시큼하고 걸쭉하게 만들기 위해서만 설계된 일반적인 박테리아 균주를 얻게 됩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간 보호 특성을 위해 선택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유를 발효시키기는 하지만 간이 지방과 독소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수 효소는 전혀 생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전통적인 방법을 가르치는 것에 그토록 열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지방과 독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통과하는 모든 식사마다
노화된 간은 유해한 화합물을 걸러내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개입 없이는 이것이 간경화, 간부전, 그리고 결국 간암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전통 요구르트를 올바른 온도, 시간, 그리고 박테리아 배양균으로 올바르게 준비하면 간이 스스로 치유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을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중요한 실수를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간에 해를 끼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설령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유는 제 병원에서 수년간 정확히 이런 실수를 하고 있던 환자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발효식품을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김치를 드시고 있다면, 저녁에 발효 음료를 마시고 있다면 모든 것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간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깊은 해독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때가 간세포가 독소를 가장 활발하게 처리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유익한 박테리아가 가장 강력한 형태로 간에 도달하려면 이 황금 시간대에 정확히 6시간에서 6시간 전에 소화기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게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박씨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간 수치가 높아지고 초음파에서 지방 침착이 보이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자랑스럽게 매일 발효식품을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 드시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한국인들처럼 점심과 저녁에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오전 6시 30분에 완전히 빈속에 발효 요구르트를 드시고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40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의 간 수치는 38%나 떨어졌습니다. 같은 음식, 다른 시간, 이렇게 정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발효 요구르트를 잘못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배를 만져보세요. 발효 식품을 먹은 후 배가 부르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아마도 이 실수를 하고 계실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구르트를 과일, 특히 바나나나 포도 같은 단 과일과 함께 드십니다. 이것은 간의 재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당분 함량이 나쁜 박테리아를 먹입니다. 해로운 박테리아가 유익한 균주보다 더 빨리 증식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쟁입니다. 간을 보호하는 좋은 박테리아가 나쁜 박테리아보다 수적으로 우세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분으로 시스템을 범람시키면 적에게 무기를 주는 것입니다. 해로운 박테리아는 문맥을 통해 간으로 직접 이동하는 내독소를 생산합니다. 간은 이런 독소들을 걸러내려다 염증이 생깁니다. 원했던 유익한 효과는 완전히 상쇄됩니다. 정확히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발효 요구르트를 단독으로 드세요. 완전히 40분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단순하게 찐 채소 조금이나 삶은 달걀 하나를 드세요. 최소 1시간 동안은 과일도 빵도 밥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유익한 박테리아가 경쟁 없이 장 내벽에 정착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다른 2가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간 기능을 죽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일정한 온도 조절을 유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간 독소를 분해하고 간 조직의 지방 침착을 줄이는 특정 박테리아 균주는 오직 38도에서 42도 사이에서만 번성합니다. 35도가 아닙니다. 45도도 아닙니다. 이 좁은 범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효 중인 요구르트를 부엌에 따뜻한 곳 근처에 두고 최선을 바랍니다. 하지만 실온은 변동됩니다. 서울의 겨울 동안 부엌이 밤에 18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익한 박테리아는 휴면 상태가 됩니다. 죽지는 않지만 절실히 필요한 간 보호 화합물 생산을 멈춥니다. 여름에 온도가 44도 이상 올라가면 완전히 다른 박테리아 균주가 지배합니다. 이 균주는 간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다른 효소를 생산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이씨, 할머니께서 정확히 이 실수를 2년간 하셨습니다. 요구르트를 일관성 없이 발효시켰습니다. 어떤 배치는 효과적이었고 다른 것들은 쓸모없었습니다. 간단한 온도계를 사용하고 정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가르쳤을 때 한 달 만에 결과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발효 중에는 4시간마다 온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정한 간 보호를 원한다면 이것은 협상 불가능합니다. 이제 집부엌에서 이 간 보호 요구르트를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어르신들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정확한 방법이며 누구나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시간과 온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잘못하면 간 보호 효과가 전혀 없는 일반 요구르트만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전유가 필요합니다. 저지방도 탈지유도 아닙니다. 전유. 정확히 1리터. 깨끗한 냄비에 붓고 정확히 섭씨 82도에 도달할 때까지 천천히 가열합니다. 82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유에서 김이 많이 나기 시작하고 가장자리에 작은 거품이 형성되지만 끓지는 않습니다. 2.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번성하는 데 필요한 우유 단백질을 보존하면서 나쁜 박테리아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이 온도에 도달하면 즉시 냄비를 불에서 내립니다. 이제 황금 시간대가 옵니다. 우유를 정확히 섭씨 43도까지 식혀야 합니다. 50도도 아니고 40도도 아닙니다. 정확히 43도. 이 온도에서는 우유에 손가락을 10초 동안 담글 수 있고 따뜻하지만 뜨겁지는 않게 느껴집니다. 손가락이 데인다면 더 기다리세요. 거의 따뜻하지 않게 느껴진다면 너무 오래 기다린 것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온도가 맞으면 스타터 배양균을 추가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가게에서 아무 요구르트나 사용합니다. 틀렸습니다. 특별히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을 함유한 요구르트가 필요합니다. 성분 라벨을 확인하세요. 단순히 살아있는 배양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니라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특정 균주가 간 독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르트 3큰술을 따뜻한 우유에 완전히 섞습니다. 박테리아를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해 최소 2분간 저어줍니다. 그런 다음 모든 것을 유리 용기에 붓습니다. 플라스틱이나 금속 용기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화학물질이 발효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용기를 두꺼운 수건으로 감싸서 집안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 두십시오. 직사광선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따뜻한 곳이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장소는 온수기 근처나 냉장고 위입니다. 온도는 앞으로 12시간 동안 섭씨 40도에서 45도 사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추운 방에 두거나 확인하려고 너무 일찍 열어봅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열어보지 마십시오. 정확히 12시간 동안 발효되도록 그냥 두십시오. 필요하다면 알람을 맞춰두십시오. 12시간 후에 용기를 여십시오. 요구르트는 걸쭉하고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야 합니다. 아직 액체 상태라면 온도가 너무 낮았던 것입니다. 덩어리와 물로 분리되었다면 온도가 너무 높았던 것입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면 즉시 냉장고로 옮기십시오. 매일 아침 첫 식사 30분 전에 정확히 200g의 요구르트를 드십시오. 대략 커피컵 하나 정도의 양입니다. 설탕을 넣지 마십시오. 꿀이나 과일, 잼도 넣지 마십시오. 설탕은 나쁜 균을 키우고 간 건강에 좋은 효과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꼭 맛을 내야 한다면 천일염을 아주 조금만 넣으십시오. 실온 상태에서 천천히 드십시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요구르트는 소화기관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먹기 20분 전에 꺼내 두십시오. 간 기능에 눈에 띄는 개선을 보려면 이 일일 루틴을 최소 90일 동안 계속해야 합니다. 피부가 더 맑아질 것입니다. 오후에 활력이 좋아질 것입니다. 식사 후 무거운 느낌이 사라질 것입니다.
5일마다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5일이 지나면 유익균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그냥 일반 요구르트를 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휴대전화에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복잡하지는 않지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90대까지 완벽한 간 기능을 유지하는 어르신들은 수년 동안 매주 빠짐없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 발효식품과 관련하여 90%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가지 실수가 간 보호 효과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이 정보가 수년간의 고통에서 여러분을 구할 수 있으니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할 때 정말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발효식품을 먹는다고 말한 노인 환자들이 여전히 심각한 지방간 질환에 걸리고 있었습니다. 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일부는 이미 간경화 초기 징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든 전통적인 건강 조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김치, 발효콩 제품, 각종 절임 채소를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간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박 씨라는 83세 환자분이 정기 검진을 위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간 기능 검사 결과가 완벽했습니다. 정말 깨끗했습니다. 30년 젊은 환자들보다 나았습니다. 드시는 모든 음식에 대해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박 씨는 발효 요구르트를 섭취하는 시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정확히 30분 전, 완전히 빈속에 다른 것 없이 드셨습니다. 과일을 섞지 않았습니다. 꿀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 후 최소 1시간 동안은 커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 다른 환자들은 식사 중에 식사 후에 다른 재료와 섞어서 또는 하루 중 아무 때나 무작위로 발효식품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위가 완전히 비어 있을 때 산도가 이 유익균이 소화기관을 통과하여 살아남기에 최적입니다. 다른 음식, 특히 달거나 신 음식을 추가하는 순간 이 섬세한 균주 대부분이 간에 도달하기도 전에 죽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간은 하루 24시간 내내 혈액을 해독합니다. 하지만 간 재생의 황금 시간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이 특별한 요구르트를 섭취함으로써 간이 유익균이 생산하는 보호 화합물을 흡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과정을 완전히 방해합니다. 요구르트에 신선한 과일을 추가합니다. 과일의 천연 당분은 위에서 급속한 발효를 일으켜 가스를 만들고 실제로 유익균이 장벽에 부착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는 요구르트를 먹은 직후에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는 산도가 매우 높아서 몇 분 안에 유익균의 최대 70%를 파괴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실수는 요구르트를 너무 차갑게 먹는 것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요구르트를 먹으면 위가 천으로 드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 드는 과정이 균의 세포벽을 손상시키는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요구르트는 섭취 전에 정확히 20분 동안 실온에 두어야 합니다. 15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20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균이 가장 활성화되고 생존력이 높은 최적의 온도가 됩니다. 강남에 사는 최 씨라는 환자분이 심각한 지방간 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간이 너무 염증이 있어서 오른쪽 옆구리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습니다. 계단 한 층도 숨이 차서 거의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간 이식이 필요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시간 규칙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빈속, 실온의 요구르트, 다른 음식 먹기 30분 전,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기, 4개월 만에 간 수치가 62% 떨어졌습니다. 간의 지방 침착물이 크게 줄었습니다. 활력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세 번째 주요 실수는 일관성 부족입니다. 간은 예외 없이 매일 이 균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단 2, 3일만 빠뜨려도 효과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이 유익균은 장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개체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를 건너뛰면 해로운 균이 빠르게 번식하여 영역을 되찾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전체 장내 세균 정착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규칙을 기억하세요. 공복 상태, 실온, 30분 대기, 매일 아침 빠짐없이. 진정한 간 보호를 원한다면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이 한국식 발효 요구르트 제조법이 관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6번째 핵심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치유 효과를 완전히 파괴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섭취 시간은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하루 중 첫 식사 정확히 30분 전, 완전히 공복 상태에서 이 요구르트를 섭취해야 합니다. 20분도 아니고 45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30분입니다. 왜 이렇게 정확해야 할까요? 가는 밤새 공복 기간 동안 특정한 해독 주기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깨어날 때쯤이면 간세포가 우리가 흡수 창구라고 부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세포가 유익한 성분을 흡수하는데 가장 민감한 황금 시간입니다. 정확히 이 순간에 발효 요구르트를 섭취하면 유익균이 최소한의 방해를 받으며 위를 직접 통과하여 18분에서 22분 이내에 소장에 도달합니다. 거기서부터 혈류로 들어가 관문맥을 통해 직접 간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장에서 나온 영양소가 처리를 위해 간에 도달하는 것과 같은 경로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망치는 요인이 있습니다. 과일 한 조각이나 커피 한 잔처럼 무해해 보이는 것이라도 다른 음식을 먼저 먹으면 소화계의 pH 환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요구르트의 유익균이 희석되고 약해집니다. 보호막을 잃게 됩니다. 많은 균이 간에 도달하기도 전에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트에서 산 일반 요구르트를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모든 준비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가 치료한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74세였습니다. 지방간 질환이 너무 심해서 간 수치가 정상 수준의 3배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한 발효 방법을 알려드렸고 완벽하게 따라 하셨습니다. 요구르트도 올바르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첫 달 동안 거의 개선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레몬물을 마신 다음 단 10분만 기다린 후 요구르트를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레몬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실수가 유익균이 제대로 작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제가 타이밍을 수정해드려서 일어나자마자 즉시 요구르트를 섭취하고 30분을 꽉 채워 기다린 후에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도록 지시했더니 6주 만에 간 수치가 40%나 떨어졌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 침착물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보였습니다. 타이밍의 작은 변화가 이렇게 극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 원칙에는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섭취할 때 요구르트의 온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요구르트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상태로 절대 섭취하면 안 됩니다. 차가운 온도는 소화계에 충격을 주고 위가 내용물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과도한 위산을 생성하게 만듭니다. 이 과도한 위산이 유익균의 상당 부분을 작용하기 전에 죽입니다. 섭취하려는 시간 10분 전에 요구르트를 냉장고에서 꺼내세요. 실온에 두세요. 차갑되 얼음장처럼 차갑지 않은 상태가 좋습니다. 섭씨 15도에서 18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이 온도에서 균은 활성 상태를 유지하며 위를 통과할 때 최대 생존율을 보입니다. 이것이 같은 발효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극적인 간 개선을 경험하는 사람과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준비 과정은 동일할 수 있지만 섭취 타이밍과 온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기억하세요.
간은 그 소중한 아침 시간대에 이 유익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희석시키지 마세요. 잘못된 타이밍으로 파괴하지 마세요. 이제 집에서 이 간 보호 요구르트를 만드는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세부 사항이라도 놓치면 결과를 얻을 수 없으니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지금 바로 적으세요. 첫째, 1리터의 전지방 우유가 필요합니다. 저지방도 아니고 무지방도 아닙니다. 오직 전지방만 가능합니다. 유익균은 간 독소를 분해하는 특정 화합물을 생성하기 위해 지방 분자가 필요합니다. 이 우유를 깨끗한 유리 용기에 부으세요. 플라스틱이나 금속 용기는 절대 안 됩니다. 천천히 정확히 섭씨 72도까지 가열하세요. 요리용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이 온도는 간에 필요한 우유 단백질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유해균을 제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우유를 정확히 섭씨 42도까지 식히세요. 이것이 황금 온도입니다. 43도에서는 유익균이 죽습니다. 41도에서는 유해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42도에 도달하면 살아있는 활성균주가 들어있는 플레인 요구르트 3큰술을 넣으세요. 마트에서 파는 단맛이 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라벨을 확인하세요.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0초 동안만 부드럽게 저으세요. 셋째, 용기를 뚜껑이 아닌 깨끗한 천으로 덮으세요. 발효 과정에는 공기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주방의 따뜻한 곳에 정확히 14시간 동안 두세요. 12시간도 아니고 16시간도 아닙니다. 14시간이 간 보호 화합물의 농도를 최대로 만듭니다. 14시간 후 즉시 냉장 보관하세요.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정확히 150ml의 요구르트를 섭취하세요. 이것은 일반 컵의 약 3분의 2 정도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상태가 아닌 실온에서 드세요. 차가운 온도는 소화계에 충격을 주고 흡수율을 40%나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간 건강 효과를 파괴하는 3가지 중요한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요구르트에 설탕이나 꿀을 넣는 것입니다. 설탕은 잘못된 균을 키우고 간 해독 효과를 완전히 무효화합니다. 단맛이 필요하다면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식사 후에 요구르트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음식이 들어간 후에는 위산이 변하고 유익균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초고온 살균 우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유팩을 확인해 보세요. 초고온 살균이나 UHT라고 적혀 있으면 버리세요. 그 우유는 죽은 우유입니다. 단백질이 변성되어 유익한 박테리아 성장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6살이십니다. 작년에 간 효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간경화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계단 한 층을 올라가는 것도 숨이 차서 힘드셨습니다. 피부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이 요구르트 요법을 시작하셨습니다. 4달 동안 매일 아침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받으러 다시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하셨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62%나 떨어졌습니다.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피부에 누런 빛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5km를 걸으십니다. 자녀분들이 어머니를 되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세대 동안 눈앞에 숨겨져 있던 과학입니다. 여러분의 간이 지금 당장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루 미룰 때마다 독소가 더 쌓이고 지방 침착물이 더 단단해지고 건강한 간세포가 더 죽어서 흉터 조직으로 바뀝니다. 내일 아침 이 요법을 시작하세요. 다음 주가 아닙니다. 냉장고에 있는 우유를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오늘 가게에 가세요. 올바른 우유를 사고 살아있는 유산균이 든 플레인 요구르트를 사고 요리용 온도계를 사세요. 여러분의 간은 70년, 80년, 90년 동안 여러분을 지탱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간을 건강하게 되돌려야 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간을 살릴 수 있다면 가족의 간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즉시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댓글에 내일부터 간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은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이며 한국 어르신들이 90대까지 건강한 간을 유지하는데 사용한 정확한 지식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아직 황금 시간이 있을 때 지금 행동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발효 요구르트를 언제 만들기 시작하실 건가요? 그리고 권장대로 아침 식사 전에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간 건강 계획이 궁금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강 비결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간 문제나 지방간으로 고생하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